자, 보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 IE 요즘 분들은 이거 잘 안 쓰죠. 근데 저같이 연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제 우리 익스플로러가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조금 이제 연령대가 있으신 분은. 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익스플로러가 업데이트 개발을 중단을 선언했고요. 곧 이런 수순으로 있다가는 언젠가는 또 우리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서비스가 종료되는 시기가 곧 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익스플로러를 쓰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불편하신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갖가지 전산을 이제 만지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익스플로러에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 또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더 이상 이제 전산이 이런 곳에 지원을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를 다 날릴 정도로 굉장히 불편했고요. 특히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은 이제 이게 더 이상 서비스 개발이 되지 않고 뭐 그렇게 된다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발표 이후에 IE를 적용한 웹사이트,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적용한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엣지에서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호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한국장학재단이나 근로장학기관, 포털이나 SC제일은행, 기업뱅킹 등 일부 기관 홈페이지는 여전히 IE 전용 웹사이트예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2029년까지 엣지의 IE 모드를 지원을 계속할 방침인데 요게 끝나고 나면 이제 안 되는 거고 더 이상 이제 서비스가 업데이트 되지 않기 때문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사실상 점유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제 이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많이 튼단 말이에요. 뭘 많이 트냐면은 웹 브라우저를 많이 틀어요. 크롬도 틀고 엣지도 틀고. 왜냐면 네이버 아이디를 뭐 각각 이렇게 사용해요. 왜냐면 여기에서만 틀면 로그아웃하고 로그인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불편해서 몇 개를 각각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브라우저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여러 개의 화면을 이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익스플로러는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다. 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 익스플로러는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 점점 이제 추억의 웹 브라우저가 되어 갔는지 그거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요, 이제 추억이 될 가능성이,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추억의 웹 브라우저가 될 건데, 이게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단 말이에요.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왜 망하게 되었을까요? 1995년 8월에 처음 출시됐어요. 8월 16일 날. 근데 95년도에 이제 윈도우 95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서 2013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11까지 발전해 왔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웹 브라우저였고 2003년에는 점유율이 95%예요. 그냥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밖에 안 썼다는 거죠. 인터넷 확산을 이끌어왔던 우리의 추억의 웹 브라우저죠. 그러나 보안 취약 문제가 거론되거나 파이어폭스, 크롬 등 경쟁 브라우저가 부상하고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점차 도태되어 왔고, 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브라우저 시장 탈환을 위해서 2015년에 엣지를 내놨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엣지가 이제 바뀌어버린 그 점령을 다시 되찾지 못했죠. 자, 지금 현재 웹 브라우저의 그 시장을 보면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크롬이 압도적이에요. 크롬 말고 엣지, 웨일, 사파리, 뭐 파이어폭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다 합쳐도 크롬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거의 다가 대부분이 크롬을 사용한다라고 봐야죠. 한때 잘 나가는 웹 브라우저로 전락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광과 몰락의 순간을 또 한번 안 볼 수가 없죠. 이것도 한번 봐야죠. 익스플로러의 영광과 몰락의 순간인데요. 1995년 8월 16일 날 출시가 되었고, 요 당시에 넷스케이프의 내비게이터를 대항하기 위해서 딱 만들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1.0 버전 출시 이후에 4.0까지 빠르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그래서 1997년 9월에 4.0이 나왔어요. 이게 95년도에 나왔는데 97년도에 4.0이 나왔으니까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빠르게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응하는 속도가 빠르죠,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10%가 점유율이 거의 10%밖에 안 됐어요. 내비게이터를 이기질 못했어. 근데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치트키를 씁니다. 우리가 스타도 할 때 쇼미더머니를 치는 순간 압도적으로 잘하게 되죠. 그렇듯이 요 치트키를 발동을 시키는 거예요. 추억의 단어죠, 쇼미더머니. 왜냐면 이 익스플로러를 하니까 옛날로 돌아가니까 옛날의 추억의 단어를 소환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에 익스플로러를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버린 거야. 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를 만드니까 이 윈도우에 익스플로러를 기본 장착을 시켜버리니까 시장을 점유할 수밖에 없죠. 요 치트키를 발동을 시킨 거죠. 근데 여기에 넷스케이프의 내비게이터는 유료화? 야, 무료를 해도 지금 쓸까 말까인데 이게 정말 최악의 한 수가 되었죠. 유료화를 하니까 누가 이 웹 브라우저를 쓰는데 돈을 내고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비게이터는 이제 안 그래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치트키를 쓰는데 내비게이터는 유료화까지 하니까 이제 추억의 내비게이터는 또 그걸 되는 거죠. 그래서 익스플로어의 영광과 몰락의 순간을 딱 보시면은 점유율을 보시면은 야, 그래프를 보시면 알 텐데 익스플로러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차이가 좁혀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절대 좁혀지지 않을 수치로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서 딱 여기 변곡점이 도달하죠. 요 변곡점에 딱 도달했을 때 익스플로러는 더욱더 치고 나가서 2013년에는 95%까지 나오는 위험을 발설하게 되는 거고 내비게이터는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잘 나가는 익스플로러가 어떻게 해서 몰락이 되냐, 이 몰락되는 과정을 또 지켜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유가 익스플로러 장착은 독점이라는 거예요. 야, 니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가지고 윈도우를 거기에다가 딱 익스플로러를 하면은 이거 독점 아니냐 이유에서 딱 낸 거죠. 그래서 2009년 1월 15일 날 미국과 유럽에서는 독점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 보니까 이거 니네가 딱 만들어가지고 니네 거 너무 유리하게 하니까 독점이다. 그래서 독점 판정을 받은 거죠. 국내는 아닌가 봐요. 어쨌든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익스플로러가 점유율이 저렇게 올라가니까 자만해졌어. 사람이 자만하면 안 돼요. 저도 20대 때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자만하고. 그래서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죠. 야, 다른 사람은 세월을 비켜갔는데 너는 왜 세월을 정통으로 맞았느냐? 자만했기 때문이에요. 이래서 항상 사람은 자만하면 안 되죠. 자, 2001년 8월 버전 6 위에 추가적인 개발을 중단했어요. 5년간 2번 서비스 팩 업데이트 위에는 기능 개선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이제 자만의 순간이죠.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렇게 높은 점유율이 한 번에 팍 떨어지진 않아요. 팍 떨어지진 않고 결정적인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어떤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지 못했냐면 2007년에 나왔죠. 드디어 우리 잡스 형님께서 아이폰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바일 웹을 누가 선점을 하느냐의 중요한 싸움에서 익스플로러가 개발을 안 하면서 도태되고 말았죠. 자, 2016년 10월 기준으로 모바일 트래픽이 데스크탑을 추월했죠. 이제 너도 나도 2016년 기준으로 모바일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컴퓨터보다. 근데 우리는 봤어요. 이 2007년 이후에 스마트폰 시대에 모바일의 선점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몰락하는지. 뭘 봤죠? 싸이월드. 싸이월드는 뭐로 대처되었죠? 인스타그램. 그리고 네이트오는 카카오톡. 우리 요 다 SK 형님들께서 하셨던 건데, 우리가 이 모바일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몰락하는지 봤듯이 익스플로러도 모바일 출시용을 출시하지 않았어요. 모바일용을. 그러면서 크롬이 나오고 구글에서 아이폰에 탑재된 사파리가 점유율을 상승시켰던 거예요. 즉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안 되면서 그 절대로 철옹성같이 부서지지 않았던 2013년도까지 절대로 부서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95%의 익스플로러의 영광이 이 스마트폰의 변화에 휩쓸리면서 크롬이 압도적으로 올라갔고 익스플로러는 이제 역사 속의 한 편으로 사라질 정도로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라지고 더 이상 개발도 하지 않고 언젠가는 서비스가 종료될 그런 순간이 오고 말았죠. 전산이,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이 보험회사 많은 전산들이 지금 이제 익스플로러로 되던 것이 많이 엣지나 크롬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내게 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이걸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항상 큰 변화가 올 때는 내가 먼저 선점을 해야 되고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항상 따라가야 된다. 적어도. 최소한 내가 선점을 하지 못한다면 따라는 가야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걸 또다시 느끼는 순간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안녕.